일단 보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소설, 문학작품에선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전쟁 후를 살아가고 있는 전쟁 후 수철, 수지, 오목 삼남매의 삶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개인의 삶에 들이우는 그늘을 드러내고 있다. 6, 70년대 서울에서는 파괴된 도시가 복구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중산층 소시민이 생겨났고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의 유지나 출세를 위한 경쟁에 몰두해 가고 있었다.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수철이가 둘째 여동생 오목이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정작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위선적 모습을 통해서 그런 나쁜 놈이네. 소시민 가족 공동체의 이면에 존재하는 배타성, 이기주의, 도덕적 몰락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겉으로는 전쟁에서 헤어진 여동생을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문 광고도 내고 동네방네 고아원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신문 광고를 내 언니와 오빠를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거지. 헐. 왜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족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지. 진짜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 이렇게. 일사후퇴의 북적이던 피란길에서 일사후퇴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죠. 수지는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동생 오목이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 채 혼자 가족으로 돌아보고 가족을 잃은 오목이는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한다. 전쟁 중 부모를 모두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이는 입시학원에 급사로 취직해서 그곳에서 거처 삼아 지내다가 설 연휴가 되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렇지. 혼자 이렇게 피부치가 없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제일 외롭지. 이렇게.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기는 처음이어서 모기는 그 무서움증을 이겨내려고 이 무서움은 어디예요? 혼자 있어요 라고 하는 외로움에서 오는 거지.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면 동서남북 요 4개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롱했다. 외로움 때문에 벽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이 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 같았다. 외로움이 심하면 이 정도까지 느끼는 겁니다.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는 7층 건물의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괴물이었다. 입시학원이니까 명절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쉬겠지. 그 건물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에 떨렁 나 혼자만 있으니까 공허함을 느낄 테고 외로움도 느끼겠죠.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고아원 원장이에요. 그가 독특한 몽청으로 뭐가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면은 뭐 김대리, 이대리, 김씨 사장님 저기요 여기요 라고 불리는데 고아원에서 원장님은 항상 이름으로 불러줬어. 그게 너무 따뜻한 기억이었던 거지. 잡무에 쫓겨 잊고 지냈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어릴 때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자존심이었던가를 이제 알 수가 있었다.
나의 유일한 자존심은 내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낸 거였었어. 연휴 이틀째 되는 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영광학원에서 벗어났다. 일찍 돌아와요 미스오. 별일 없이 시내 싸돌아다녀 봤자 지갑만 허룩해지지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 꼴보기 싫어. 뭐지? 남의 짜증나. 진짜 열받아. 나이 지긋한 수위 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도 목이 듣기엔 니 따위 고아가 외출해봤자 돈 쓸 일밖에 갈 데가 더 있냐라는 비양거림으로밖에 안 들렸었다. 그래 나 고아다 어쩔래 이 영감탱이야. 고아로서의 처지가 서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맨날 그럴 의도가 아니었대. 말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 그게 제일 좋아.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7층 건물이었지만 뒷문 밖에는 생전 볕이 안 드는 음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었다. 이 7층 건물은 어떻게 해요? 60에서 70년대의 현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봐도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로는 음험하고 더러워. 어때? 얘네 오빠 같지 않아? 수철이? 뒷골목의 구옥들은 거의가 싸구려 음식점이어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 위에 끼얹은 밥찌꺼기가 얼어서 메밀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더럽단 얘기예요. 모기는 뒷골목에 들 볕을 차단하고 떡 버티고 있는 7층의 괴물스러운 등허리를 보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 라면서 진저리 쳤다. 아니야. 따지면 오모기한테는 이게 집이야. 근데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거처하는 곳은 무엇이 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하고 있지. 번화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닫혀 있었다. 철시한 거리를 색색까지 때때옷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걸음 자체를 즐기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기에 좋았다.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지. 집에서 식구들 지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쇠다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이라면서 집에서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지. 모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끼리만 뭉쳐서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약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서러웠다.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서 따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썰렁하게 했다. 서럽고요. 가슴이 한없이 썰렁해졌습니다. 누가? 오모기가. 오모기의 심리를, 오모기의 정서를 누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지. 난리통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물려받고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6.25 때 잃어버린 누이 동생을 찾는 일이었었다. 이것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심이 아니야. 이거. 돈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고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 시켜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체면불고하고 나서서 동생의 생사를 애타게 점쳤기 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이미 일가 문중에 가족, 친척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고 칭송이 자자했었다. 이게 노림수지. 그러나 그 무렵에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형제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다. 그러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빨리 전화기 들고 전화해야지. 찾아가야지. 거기 분명 전화번호나 주소 있었을 텐데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진상을 알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어때? 위선적이지. 나 사실은 동생 찾아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발행부수 몇십만의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세상을 눈가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수인이나 오목이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지 긴가민가했다. 더군다나 외가에서는 다 먼 친척이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 바빠지고 있었다. 나만 모른 척하면 진짜 이거 그냥 숨기고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0, 70년대에 이미 타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이 점인 거지.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건 순전히 수지 때문이었다. 수지와 수인이의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여동생 밑에 둘이 있었는데 지들끼리 엄청 잘 지냈거든. 수지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세상으로부터 오목이를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같이 지금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여동생한테만 숨기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엄청나게 각별한 우애니까 누구? 오목이 찾아오면은 분명히 데려와서 같이 살라고 할 거였었거든. 그러니까 지가 지네 집에 와서 있는 것도 싫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는 첫째 여동생이랑 둘째 여동생이 같이 사는 것도 싫은 거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누가? 정리를 하자면 수지가 오목이를, 수인이에요. 오목을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오목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운 거지.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 단박에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 누이 동생 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와, 돈 좀 썼나봐. 사진까지 같이 걸었거든. 이렇게 이산가족 찾을 거면 언제적 사진 걸어야 돼? 지금 사진 걸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을 광고를 내야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억할 거니까. 터무니없이 앳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에 걸신이 나서 식구들의 지청구, 잔소리를 한몸에 받던 때의 수인의 얼굴 그대로였다. 내 기억 그대로야. 이건 알아보나 긴가민가 할 여지가 없어. 그냥 보는 순간 수인이야. 내 여동생이야. 그때의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 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 동생 잃어버렸을 때 그가 중학교 때였으니 그럴만도 했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은 그에게서 좀 채 지워지지 않았다. 수인이가 오목이란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로 달려가지를 못했다. 여동생한테 알려주지 못했어. 야, 찾았어. 우리 막내 찾았어. 얘기 못해.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말고 또 수인이를 누가 알아보았을까? 그것이 두려웠었다. 왜 두려웠을까? 누가 알려주면 아 그래요? 가서 보고서 맞네 확인하고 자기가 데려와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그게 부담감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거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필요로 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수인이가 오목이가 수인이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이었었다.
일가 친척이 있어서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초문인 것처럼 아 그래요? 누이를 찾아 나서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주위의 시선과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준 사람은 없었다. 누구한테 다행이야? 수철이한테 다행이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던 때라 수철이의 갸륵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 않고 찾아보았다라는 사람도 수희 누이 동생은 이제 죽은 셈 치라며 위로해줄 정도였다. 그러나 오목이가 수희님을 안 사람은 천지간에 오직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 몰랐다. 나만 입 다물고 모른 척하면은 지나갈 수 있어. 오직 자기만이 오목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는 데 자신이 생길수록, 뭐 여기서 자신이 생긴다라기보다는 확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이를 찾아 나서기를 망설이기를 했었다. 역시 부담감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렸을만 해도 스스로 섬뜩할 정도의 간지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신보였고 아무도 모르면 나 찾으러 가지 않을 거야. 망측한 신보였고 그런 자신이 정 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책임을 동생을 찾아오는 건 윤리적 책임감이지. 윤리적 책임을 면할 핑계를 찾고 있는 거지. 면할 핑계 찾고 있음. 며칠을 혼자서 국리의 국리를 거듭한 끝에 낸 변명은 누이 동생이 몸담고 있는 곳이 고아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남의 집에서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었으면 가서 내가 뭐 뒷바라지 할 큰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 고아원 출신이야? 고아네? 고아를 내가 왜 데려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의 진저리를 쳤다. 이거 봐. 이 말 너무 재수없지 않아? 그렇다면 고아가 고아원 아닌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너 원래 있을 때 고아원이야.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소했지만 그 억지를 스스로 철회하지는 못했다. 억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오목이 데려오지 않기로 했다. 오목이 데려오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자신의 억지에 실소를 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옳은 일이 아니야. 스스로 정의롭지 않다. 생각하는 거지. 지도 알아. 억지 부리고 있다. 자조지 자조. 에이, 쓰레기 자식. 이런 식으로.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두고 있었고 하나 남은 누이 동생 수지를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자체가 이미 유복한 거야. 유복한 환경. 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을 와 그의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누이 동생 수지 하나 딸려 있는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 더 오목이 수인이 끌어들인다니 고아원으로부터 그건 차마 못할 짓이었다.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혈육의 정보다. 이렇게 됐을까요?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거 왜 맞는지 확인합시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A 요 부분에 타인을 어디가 있냐? 뒤에 A 부분에 오목이 얘기죠. 타인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타인을 의식하는 부분.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있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좋았었어. B에서는 타인을 의식하는 모습들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 그렇지.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동생 찾는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양보해서 좋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 몰라. 난 그랬다고는 그 정도까지는 믿어보고는 싶어요. 2번 A, B 모두 외부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인물의 반응을 통해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여기 수인이 서러웠어. 가슴이 한없이 썰렁했지. 내면이 나타나 있죠. 수철이의 내면이 나타나 있나? 그러네. 감추고 싶었어. 이러한 것들. 긴가민가 했었었지. 내면이 나타나 있죠. 3번 A는 비유를 통해 인물의 성품, 오목이의 성품을 드러내나 딱히 없죠. B에서는 과장을 통해 과장이 없어. 인물의 지위를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지. 특히 4번 A에서는 오목이가 명절이 돼서 막 우울했었는데 뭐 때문에 우울했어? 이 7층 건물을 보면서 여기에 주변 풍경 때문에 우울해졌고, B에서는 인물의 행적, 동생 어떻게 찾으려고 했는지 요약적 진술 있고. 5번 A는 다른 인물과의 비교, 그렇지. 길거리 걸어가는 어디 때때옷 입은 사람들, 얘를 통해서 인물, 오목이의 불행한 처지가 강조되고, B는 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 긍정적 평가, 세상 그런 오빠가 없어. 이런 소문 듣고 있죠.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2번 A 누구예요? 설이죠. 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날따라 유달리 어떻게 원장 선생님 원장 보고 싶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3번 가족에 대한 결핍감, 외로움,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3번의 답은 4번 정도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적절한 거 나머지 제가 읽으면서 은근슬쩍 다 고쳐드렸습니다. 동생 찾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을 개선할 의지도 없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조하고 있죠. 자신의 억지에 실소하고 있다. 4번 틀린 거 찾으러 갈게요. 1번 실상은 위선적 인물인 수철이 좋아 선행으로 일가문중에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친척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었던 건 전쟁이 개인의 삶에 들이운 근을 전쟁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선적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현재의 안락한 삶,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것 때문이지 전쟁 때문에 위선적 인물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나머지 문제는 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